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또 주요 핵심, 여기서 제가 두 개의 중요한 점을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하면은 꽤 몇 개 중요한 챕터들을 봤죠. 제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진짜 한두 개만이라도 꼭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한두 개를 반드시 맞춰주시면 저는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중소 이제 그래서 이게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지금 했던 말을 또 할 뻔했네요. 자, 공동집배송센터 보실게요. 공동집배송센터. 네, 공동집배송센터 있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공동집배송센터는 좀 특이해요. 먼저 시도지사가 먼저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에 따라서 산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1번, 지정이 2번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요 기본 베이스 일단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게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있어요. 지정 요건이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지정 요건이라 하면은 부지 면적. 1번 부지 면적. 그리고 두 번째 집배송 면적이 있어요. 집배송 면적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 네. 자, 두 가지. 원칙은 3만 제곱미터. 원칙은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원칙은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이렇게 외워주세요. 예외. 230. 네. 2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이상.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네,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원칙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2만이면 된다. 230 이상. 330 아니에요. 130 아니에요. 몇 30? 230. 끝. 집배송 면적은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 기본적인 부지 면적 이렇게 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설 기준이 있는데 시설 기준 같은 거는 크게 뭐 전부 다 말씀드리기 조금 빡세긴 해요. 시설 기준. 네. 시설 기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요 공동 집배송 센터의 연면적이 나올 텐데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시설 기준이라는 게 먼저 또 있고요. 시설 기준.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또 이게 있어요.
지정 취소. 지정 취소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지정 취소. 네. 지정 첫 번째 늘 말씀드린 취소는요.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절대적 취소가 있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적 취소가 있었죠. 선택적 취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절대적 취소 보면은 내용은 먼저 뭐 당연한 겁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 거짓 부정한 방법. 방법으로 지정. 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적 취소라고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다죠.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먼저 잘 보세요. 3년 이내 색깔 입힐게요. 시공하지 않은 경우. 시공은 3년이에요. 시공은 3년. 그 다음에 시정명령 미이행. 아, 이거 먼저 쓸게요. 네. 시정명령 미이행. 아, 준공은 다른 데서 나왔죠? 미이행.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았다고 쓰는 게 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인 맞추려고. 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요 정도만. 네.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추가로 해가지고, 추가로 이게 있습니다. 추가로 뭐가 있냐면요. 공동집배송센터 촉진지구라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안 해지만 앞으로 이곳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미리 점 찍어두자. 공동집배송센터 개발 촉진지구. 센터 촉진지구. 촉진지구라고 있고요. 촉진지구. 네. 이 촉진지구에, 그렇죠. 부지 면적. 꽤 커요. 부지 면적.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촉진센터는요, 집배송 시설과 집배송 센터가요. 집배송 시설 공동 집배송 센터가 최소 2개 이상 설치할 것. 2개니까, 예, 2개 이상 설치. 그러니까 이 자를 2개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2개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봤고요. 공동집배송센터는 요렇게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유통조정분쟁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또 챙겨야 할 게 뭐냐면 위원회 구성인데요. 네. 먼저 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갑자기 15명. 그리고 이 유통조정분쟁위원회는요,
목소리가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 신청을 시군구 분쟁위원회의 위원회에 신청을 우선 하고요. 네, 신청을 하고요. 그럼 신청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조정서가 아니라 조정안, 네, 조정석이죠. 그건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네, 60일 이내. 근데 이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잖아요. 조정안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지 따라야 한다거나 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고를 이 조정안에 대해서 승복이 아니라 불복 시 15일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시도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다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총 3강에 걸쳐서 최소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산업발전법 마무리 짓고요. 다음 차시에서 다른 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